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포트폴리오 1 온라인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터디 이번 부분에서 다룰 부분은요, 유튜브의 디고디 원찬이라는 사람의 내용인데요, 제가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방향과 가장 비슷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합격하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다, 이것까지만 지켜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하듯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담긴 편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기계처럼 딱딱딱 하는 것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 흐름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표지와 앞단, 그리고 마무리에 길지 않게 대화하는 듯한 메시지를 넣어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듯하게 구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작품이 담긴 편지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페이싱을 하라. 페이싱은 보폭을 맞추다, 속도, 리듬을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포트폴리오도 하나의 편집물이라 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보기 싫어지지 않게, 똑같은 접시에 똑같은 플레이팅이 아닌 그리드 안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배치를 했다가 두세 장에 나오다가 줌아웃 되었다가 풀스크린 등 다양한 구성과 페이싱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배치할 때 똑같은 레이아웃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작품이 계속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좀 면접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인 이미지는 양쪽의 페이지를 다 풀로 채우는 샷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부분만 좀 더 클로징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페이지를 좀 다양하게, 좀 재미있게, 율동감 있게, 속도를 좀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것을 이제 페이싱이라 하고, 그 구성과 페이싱이 중요하다고 디고디 원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나봐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과도 비슷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개수는 7개에서 10개 사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프로젝트당 페이지는 한 장에서 2장,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정도 배치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작품은 3학년 때, 4학년 때 작품, 그리고 개인 작품까지 해서 10개가 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개가 넘어도 다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 1학기까지 듣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추가하게 되는 스케줄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하는 수업 시간 동안에는 10개 이상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다 싶을 그때쯤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거는 조금 자신이 없어 하는 것들을 조금 커트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제출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과제를 다 넣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에는 7개에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만 넣으셔서 제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당, 한 작품당 메인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2장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어서 한 페이지에도 한 장으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한 장 정도, 2페이지 정도 구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출을 하실 때는 PDF로 제출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에는 24장에서 40피 정도 내외로 재편집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저퀄리티의 작품 배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기초 드로잉, 기초 컬러 색채 리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냈던 과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단에서 전공 과목들 퀄리티 좋게 다 배치를 했다가 마지막에 작품 수를 채운다고 그러한 저학년 때 수업했던 자료들을 넣는다면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이 친구가 과연 한 것들이 맞을까?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 친구 되게 잘한다 했다가 끝에 봤을 때 이거는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프로젝트는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를 넣어라 이건데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디자인 전공의 대학들이 많죠. 그 교과 과정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과 애정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과정에서 배웠던 뭐 아이덴티티 수업, 패키지 수업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1학기가 지나고 방학 동안에 조금 더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보충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개인 프로젝트를 넣는 것이 좋다는 말을 기억을 하고 개인이 그 수업을 진행한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개인적인 작품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프로젝트를 좀 구성을 하는 것들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원 분야나 회사에 맞게 몇 가지 포폴 버전을 커스터마이징 하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웹 디자이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브랜딩을 전반적으로 하는 시각 디자이너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배치를 앞으로 하고 뭐 어떤 거는 뒤에 놓고 편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랜드 포폴을 만들고 UX UI 나는 UX UI 쪽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집약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편집 포트폴리오, 패키지 포트폴리오 이렇게 약간의 전공의 주제가 조금 잘 축약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내가 카코에 취업을 하고 싶어, 네이버에 취업을 할 거야, 삼성에 할 거야, LG에 할 거야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이 좀 성격이 뚜렷한 회사라면 그곳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들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카카오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이버 게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있다면 그걸 다 빼야겠죠. 그리고 아까 개인 작품들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내가 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하다면 그거에 맞는 개인 프로젝트 작품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소서, 이력서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소서와 이력서는 조금 이제 다 차이가 있죠. 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첨부해주세요 라고 해서 많이 올라올 텐데요. 각각 첨부를 해도 무난은 하지만 이제 이 유튜브 이제 디고디가 얘기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아까 이 친구가 누구였지? 라고 해서 다시 파일을 찾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안에 자소서와 이력서를 같이 넣어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포트폴리오의 수업에서는 항상 자소서와 이력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소서와 이력서를 첨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 페이지 따로 저장을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3개를 제출하시고요. 포트폴리오 내에도 자소서와 이력서 따로 빼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서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력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텍스트와 그리드를 얼마나 잘 다뤄주는지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이게 이미지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로만 거의 꾸며지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편집 방향성에서 얘가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보여지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신경 꼭 쓰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평소 디자인에 대한 내 생각, 아니면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아주 짧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 회사에 대한 진심이 담긴 글 같은 것도 짧게 써주시면 좋아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계속 돌릴 텐데 거기서 앞에 저는 어느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앞에 회사 명칭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거나 그 회사의 특징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회사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더 언급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한 작은 성의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필요합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파일 이름과 파일 용량 이것도 꼭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접수를 하실 때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뭐 USB나 외장하드 노트북 같은 거 보면은 같은 파일의 진짜 최종, 마지막 최종, 언제 최종 11111 이게 뒤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그걸 그채로 다 제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름 언더바 전화번호 언더바 포트폴리오 PDF 버전으로 항상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2020년 뭐 3월 16일 언더바 이름 누구누구누구 전화번호 포트폴리오.pdf 이렇게 파일로 항상 언더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용량도 정말 중요해요. 면접자인 내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받았는데 다운로드를 하는데 몇백 기가야. 여러분들 이런 친구도 정말 많거든요. 이 친구 다운받다가 안 열어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중요하고 면접관의 메일 용량을 다 차지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일 용량에 대한 센스 정말 중요합니다. PDF 기준으로 72 dpi, 그 다음에 10MB, JPG는 퀄리티 맥스로 하셔서 저장하셔서 제출하시면 무난합니다. 디고디가 얘기하는 합격하는 이력서 쓰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7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합격하는 이력서 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력서 기입 정보예요. 이력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그다음에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학력, 경력, 디자인 활동, 자격증, 스킬셋, 툴이 적혀지는데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했던 용량이 크거나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를 업로드를 해놓으신 다음에 웹사이트 URL을 링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셜미디어 BS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학력 및 경력은 학교 및 회사, 뭐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어느 대학교 무슨 전공하였습니다. 회사는 어디에서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워드에서 상을 탔거나 공모전, 뭐 디자인 동아리 활동했던 것들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격증 부분에서는 어학 점수 및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컬러리스트 자격증 같은 것들 있죠. 뭐 자격증 있는 시각 디자인과에 있는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따는 거 있으면 거기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스킬셋은 무엇이냐면 분야에 대한 능력을 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나의 패키지 능력은 어느 정도야, 브랜딩 할 수 있는 실력은 어느 정도야, 난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어, 이러한 나의 기술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툴은 내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라이너, 프리미어 등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줄 알아 라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디고디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점수나 퍼센트를 기입하지 마시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일러스트 97%예요. 나는 포토샵 100%예요. 나는 인디자인 50%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막상 그거를 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러스트의 모든 툴을 다 다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 친구 정말 잘하네 라고 해서 일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일러스트를 잘 다루지 못해. 그러면 이 친구 뭐지? 라는 반문이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뭐 97%, 100% 이렇게 쓰지 말고 상중하를 표기를 한다거나 아마 그래프 바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기입하지 않는 그래픽에 이제 안에 채워지는 거 있죠? 뭐 그 정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는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정보죠. 이름이랑 연락처.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 누구고, 연락을 취해야 돼야 되니까 꼭 연락처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증명사진 타입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정이 많은 사진은 피하셔야 됩니다. 눈이 커지고 볼이 줄어들고 턱 치고 한 사진들은 되게 디자이너들끼리 우리끼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디자이너스러운 자연스러운 프로필 사진이 좋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개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뭐 배경에 놓는 데서 뭐 뒷모습의 사진도 많이 찍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뭐 옆모습을 찍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진들을 여러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년월일 나이를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휴학을 하고 늦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제 전반적으로 한 24살, 23살에 거의 신입이 되는 건데요. 이미 회사에 여러분보다 어린 신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27살의 신입이라면 회사에 23살의 신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27의 신입은 좀 뽑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 나이를 꼭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SNS 여러분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들 기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인스타그램도 좋긴 한데 내가 일러스트를 많이 모아놓은 인스타거나 나 사진 촬영을 좋아해서 사진이 좀 많이 놓여있거나 하는 그런 모아놓은 좀 디자인 관련 계정일 경우에만 노출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미가 무엇인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까지 정보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보까지 넣을까? 줄이면 장점은 노출하시고요. 단점은 감추시면 됩니다. 이력서 정비 표기 순서인데요. 정보 표기 순서는 중요한 정보에서 덜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날짜는 최근 날짜 것부터 오래된 날짜 순으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입이니까 학력을 먼저 쓰시고요. 어디 인턴 생활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다른 데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때는 경력이 쌓일 테니 현재 경력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경력을 먼저 쓰시고 학력을 쓰시면 됩니다. 최근 날짜가 위로 올라오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현재와 이전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뭐 학교와 과, 학위, 나라, 연도 또는 연도, 학교, 학위, 나라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초등학교 때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유치원은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학과 툴 스킬셋 기재 순서인데요. 어학은 업무에 더 관계 있는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있으면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상 대화 정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일상 대화에서도 사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면접관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써져 있는 이 단어처럼 뭐 네이티브, 폴 프로페션, 프로피션스, 미니멈 프로페셔널 프로피션스, 리미티드 워킹 프로피션스, 뭐 네이티브, 어드밴스드, 뭐 인터미디어트, 뭐 비기너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을 표기를 해주셔도 됩니다.